국민이 다 죽어간다고 난리인데요. 이 와중에 김홍그리는 재산이 100억대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총선 재산 신고할 때 없던 10억짜리 아파트 분양건이 또 추가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동교동 사저와 강남의 아파트 2채 등 3채가 신고됐지만은 또 하나 더 있었다는 겁니다. 집이요. 그 집이 몇 채인지도 몰라요. 지금 서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김홍그리 재산, 평생 직업도 없이 아버지 덕에 잘 먹고 잘 살은 홍그리 재산이 1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세는요 5년간에 135만 원 냈다고 합니다. 기가 찹니다. 우리 뉴핑이에요. 얼마나 두들겨 잡아서 세금 4번 냈습니다. 작년에. 홍그리가 총선 때 선관위 신고할 때 58억이라고 했다가 8월 달에 공개할 때는 67억 7천만 원이라고 10억 불었는데 67억 7천만 원이면 실제로 100억 넘어가지요. 그런데 마누라가 2016년에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2월 매각했는데 이걸 갖다가 빼놨다는 거예요. 총선 재산 신고에서요. 또 서울 대연동의 상가도요. 지금 5억 8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겁니다. 유학생 신분일 때도 미국에서 생활할 때 일제 렉서스 몰고 13억짜리 호화주택에 살았어요. 자, 이 반면에요. 지금 가계대출이 한 달에 14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가계대출이 제가 어젠가 1금융권에만 11조 7천억이 늘었는데 2금융 등 다 합치니까 14조가 늘었다. 자, 이게 무슨 경기가 좋아가지고 뭔 투자를 하려고 늘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생계형 빚이라는 겁니다. 7월까지 9조 4천억이 늘었는데 점점 이렇게 많아져 왔어요. 4월 달에는 2조 8천억 밖에 안 됐고 5월 달에는 3조 9천억인데 7월 달에 9조 4천억이 되더니만 8월 달에 14조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폭증을 했는데 근데 이 8월 달에 가계대출이 차라리 부동산 담보대출 같으면 그리고 집 살라고 투기로 한 거니까 좀 낫는데 그게 아니라 신용대출로 늘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난달 신용대출 등 기차대출이 한 달 전 7월 달에 비해 7조 7천억이 늘어났어요. 은행권에서 지금 5조 7천억, 제2금융권에서 카드대출, 보험계약 등 2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늘었느냐? 부채 상환과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가 사라진 게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월 달에는 27만 4천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46만 2천 명에 달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8월 기준으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충격이 이제 바닥층부터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잠겨서 죽게 되죠. 먼저. 그 다음에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물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은행에 갚을 능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고 지금 추정된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바닥의 서민들이 생계형으로 신용으로 빌려간 거나 자영업, 소자영업자나 가게하는 사람들이 빌려간 돈이 나중에 이거 못 갚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주식 투자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영끌이라 투자했는데 미국의 기술주들 지금 폭락했잖아요. 연일. 그래서 거기 투자한 사람들 지금 쫄라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실업 상태이거나 실업 위험에 처한 상태이거나 폐업을 한 사람들, 폐업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갚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실직하고 폐업하고 소득이 줄고 이제 빚더미에 또 빚이 쌓이면서 연체가 되고 결국 이 연체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뱅크럽이라 그러죠. 부도를 갖고 올 가계발 부실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지금 언론들이 공식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매경이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는데, 신용대출로 7조 7천억이 늘어서 지금 이게 생계 유지 자금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거나 또 부동산에 지금 패닉 바잉 하면서 따져보지도 않고 돈을 빌려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이 대출이 실직 동반하고 지금 거의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대출 연장해봤자 이 사람이 실직을 그 대출 연장 6개월 기간 동안에 면할 수가 없다. 다시 취업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비상조치로 답이 나오지 않는 거고, 결국 금융이 부실해지면서 신용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곧 나올 거다. 지금까지는 아직 이 연체 사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밑에서 이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금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부가요, 자꾸 대출 연장 이런 걸 시켜주고 있죠. 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건전성이 지금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자료도 없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어디서 터져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자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순간에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놓으면 금융회사들이 그냥 흔들거릴 상황이 곧바로 와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은행 자체의 시스템 리스크, 이거 이제 금융위기를 시스템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금융기관 시스템 자체가 부도가 급증하면서 은행이 돈을 떼이면 그야말로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 태풍이 불나면 갑자기 날이 컴컴해지고 또 막 동물들이 숨고 또 공기가 습하게 텁텁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으면서 태풍이 오듯이 지금 태풍이 오는 신호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9월이 문가리는 7, 8, 9가 3분기잖아요. 3분기가 끝나면 극적인 반등을 한댔는데 제가 볼 때 4, 5, 6보다 7, 8, 9가 더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지 않습니까? 취업자가 6개월째 계속 더 줄고 있고, 거리두기가 지금 9월 달에 계속 강화되고 있고, 고용 충격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업자는 60세 이상에만 취업이 늘었다. 이게 뭔 취업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취업이겠습니까? 정부의 일자리나 억지로 유지하는 거죠. 20대가 고용률 하락폭이 제일 크다 말이 뭐겠어요? 20대 실업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효율적인 노동 인력인 20대가 지금 실업률이 제일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업섬이 246만 명, 구직 담념이 68만 명. 이 통계에서 벗어나 있는 백수들까지 합치면요, 지금 어차피 이런 통계만으로도 지금 노는 사람이 단군 일의 최대치인데 아마 지금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8월 달에요, 임시직 일자리가 32만 개가 감소해서요. 근데 임시직 일자리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고용이 가장 절박한 계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데미지를 입어버려 가지고 지금 생계가 무너지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시 근로자가 31만 8천 명이 감소하고 일용직도 7만 8천 명이 줄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7만 2천 명이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만 6천 명이 늘었다. 이건 뭐겠어요? 여러 명 두고 하다가 이제 부부 두 사람 내지 혼자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틸 수 없으니까 직원 내보내고 혼자 하는데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걸 혼자서 하루 종일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붕괴가 시작됐는데 어제요, 한 언론이 이스터 항공의 지금 조종사, 우리가 조종사로 하면 기본 연봉 1억 받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3월 달부터 이 사람들이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상직인가 이 사람 무책임하게 팔아치우면 지분은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휴직 가는 동안에 저래도 조금이라도 받도록 노력도 제대로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부가 구조조정이 지금 이 채권단에 의해서 임박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30분 동안 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에서 이 사람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이제 30대 후반인데 니부터 구조조정해야 되겠다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가 그냥 제대로 마무리도 안 된 채 끝나버렸다. 회직 통보를 받았는데 인터뷰가 되겠습니까? 충격에. 근데 그런 젊은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는 공군 나와가지고 조종사 하다가 나가서 했지만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비행학교 다니고 또 미국 같은 데 가서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해서 조종사 되는 데만 빚을 한 1억씩 내가지고 배운대요. 그 돈이 많이 드는 이런 습득 과정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금 저렇게 돼버리면서 일이 없어지면서 택배하고 있대요. 근데 회사로 택배를 갈 때가 공항으로 회사 근처로 정말 창피하지만은 그 택배 노동자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대요. 조종사가 해고되면 뭐 할 겁니까? 택배 배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스타 항공에 605명에게 해고가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숫자가요, 희망퇴직까지 합쳐서 1,700명에서 5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직원이라도 줄여야 누가 살 사람이 있을까봐 지금 줄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누가 비행 항공사를 사겠어요? 살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아시아나도 안 사잖아요. 한때 뭐 전부 탐을 내던 아시아나 항공사도 안 사는데 이스타 항공사를 누가 사겠습니까? 여당의 문진석이라는 사람은 37억이 증가했고 이강재는 12억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재산 신고할 때보다. 조수진이도 뭐 11억이 증가했다 하죠. 자, 한번 보세요. 여야의 저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재산 신고 이거 진짜 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이렇게 빼먹으려면 재산이 한 몇천억 되면 한 돈 10억은 까먹을 수 있지만은 재산이 뭐 몇십억, 뭐 100억 이런 사람이 10억을 까먹을 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줄이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요, 폐업을 하고 실직, 무급휴직을 하면서 소득이 사라지면서 이제 빚을 못 갚는 상태 직전까지 몰려가고, 자, 보통 서민들은 노동이 돈을 버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 말고 어디서 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위협받고 그리고 일자리의 소득이 확 줄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이래서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소수일 때는 그야말로 서민금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빚을 못 갚는 사람한테 다시 재대출도 해줘서 그 사람을 회생시키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은 무더기로 동시에 빚을 못 갚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사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부채를 이제 빚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겠다라고 나자빠지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가게 부분이 집도 거의 자신의 삶도 무너지지만 은행도 같이 부실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빌려줬다라는 그 신용 자체가 지금 위험해지면서 이제 은행이 일체 빌려주지 말라고 신용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겠죠. 경색을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총체적 붕괴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제 한국의 금융 붕괴의 조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곳곳에서 그런 게 나오고 있고, 지금 공기업 부채가요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국가 부채에서 빼고 이야기하는데, 자, 내년에 국가 부채가 지금 945조 46.7%라고 합니다. GDP에요. 그런데 지금 공기업의 부채가요 포함이 되면 내년에 1414조라 가지고 지금 국가 부채가 70%가 됩니다. 자, 2024년에는
정부 발표 국가 채무가 1327조고 거기에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1855조 천억 81.5%의 부채율을 기록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꾸 국가 부채에서 공기업 부채를 빼는데 아니 한전이나 이런 공기업이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부채는 누가 갚습니까? 누가 갚아요? 한 30조가 넘을 건데 도로공사만 해도 그건 누가 갚아요? 국민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갚아야 돼요. 정부가 뭔 돈이 있습니까? 국민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공기업 부채도 당연히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군인하고 공무원 연금에 또 정부가 사실상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채무 이것까지 합치면 GDP의 130%라는 거예요. 국가 부채 비율이 90%가 넘었으면 그리스, 일본처럼 지금 저금리, 저성장이 저절로 지금 만들어진다는데 이 나라가요 한편으로는 금융 부도 위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부채 위기까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